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유로파 그다음에 유컨 데이네요. 뭐 챔스가 이제 끝났고 유로파 유컨 데이인데 뭐 잘 맞춰보도록 합시다. 1차전 뭐 클럽 대항전이기도 하고 좀 변방돌이 있는 애들 좀 매치업 자체들이 어렵긴 하나 그래도 뭐 잘 초이스 하면은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 잠깐 복귀하면은 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챔스 아챔 말고 그냥 이제 챔스 유럽 챔스는 뭐 다 잘 맞았어요. 인테르도 결국에는 이제 반페르시를 믿을 수가 없잖아. 그 전에 감독이었으면 그래도 기대치라도 있지. 참교육 잘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리오풀 경기 뭐 생각 외로 리오풀이 진짜 밀리더라고요. 가돌이 당하고 근데 이제 결국에 알리송의 슈퍼 세이브 그리고 하비 엘리엇의 딸각으로 이기까지 해버렸죠. 정말 허탈할 거예요. 근데 다음 매치업이 좀 의문이긴 하네요. 안필드로 돌아가긴 한데 생각보다 파리의 경기력이 좋다. 물론 원정 가면은 좀 움츠러지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생각보다 좀 좋았죠. 그리고 다음 이제 미넨 경기는 그래도 오버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저 경기도 뭐 골키퍼가 만세하다가 이제 잘못해가지고 뭐 먹힌 것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오버 됐고 바세 경기는 역시나 퇴장 당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 하피냐가 잘 커트해가지고 원더골로 또 이겨주네요. 그리고 뭐 여기도 바셀도 슈체스니 키퍼가 선방 쇼를 잘해주면서 뭐 승리에 대한 기여도를 해줬고 그다음에 어제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기업 경기가 뭐 좋아 보였습니다. 뭐 배당 뭐 떨어지기 전에도 그래도 뭐 어차피 멘트만 들어봐도 대충 느낌이 오니까 그리고 우리 고이진 감독이 열심히 닭장 방출해줘서 무난하게 뭐 마인했고 SK도 위기의 순간 있었지만 3쿼터 대역전 하면서 4쿼터까지 해서 마인까지 해줬고 뭐 삼성생명 경기는 노답이네요 그냥 광탈 그 뭐야 이제 남은 경기도 질듯 느낌이 그리고 키아나도 몸 상태 안 좋다 하니까 어제 전체적으로 아챔이 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나머지 챔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메인 잘 들어오면서 좋았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별점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18만원짜리 가입하시면 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 빠르게 가도록 할게요. 팔이 잘하더라고요. 진짜 그래도 약간 반 비등비등하지 않을까 했는데 리버풀이 어,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건 또 오랜만에 보네. 아무튼 유로파 가도록 할게요. 어제는 뭐 키퍼들의 뭐 대선방 쇼들이 많았죠. 알리송과 슈체스니를 이제 데리고 온 효과가 있네요. 레반도프스키가 우리 데리고 오자 폴란드 국대인데 이제 직업도 없는데 이럴 때 보여주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 할게요. 원래 그렇잖아요. 강팀 대 약팀의 이제 대결 봐도 강팀들이 촌나 밀다가 점유율도 가져갔고 근데 이제 골이 안 나온다. 근데 후반에 한 막판 다 돼가면 이제 역습 쳐맞고 뒤져버리는 전형적인 그런 패턴이긴 했지. 갈게요. 알크 대 토트넘. 일단은 알크 똑같이 뭐 미안나스, 미어딩크 여전히 뭐 미정이고 반본멜 결장 중이고 토트넘이 오늘 이제 부상자 복귀 소식들 있죠. 뭐 솔랑케랑 그다음에 판더벤도 복귀하고 로메로도 복귀하고 수비 쪽에 이제 센터백 두 명인가 이제 앞선의 스트라이커인 솔랑케가 복귀를 드디어 하네요. 대신에 이제 빠진 애들은 뭐 티모 베르너, 히샬, 뭐 클루셉스키가 뭐 빠지는 게 좀 아쉽긴 하죠. 그리고 드라고신, 뭐 벤 데이비스. 뭐 수비 라인에는 얘네들이 복귀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솔랑케 왔다. 그래도 스트라이커가 있다. 뭐 기대치 값은 있죠. 그리고 이미 얘네들이는 리그 스테이지에서 한번 붙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알크란다 토트넘이 이제 1대0으로 홈에서 이겨줬죠. 경기 내용적인 부분은 당연히 토트넘이 좀 우세했고 아마 그때 PK골로 이겼을 거예요. 그러면서 잡아갔다. 그리고 오늘은 홈과 원정이 바뀌었다. 알크 입장에서는 오늘도 좀 해볼만 하죠. 갈라타 상대로도 뭐 열심히 잘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알크마르가 뭐 여러분은 아실지 뭐 모를지 모르겠지만은 이 알크마르가 올 시즌 뭐 유로파라든지 그 다음에 리그라든지 컵 경기라든지 전체를 다 봐도 홈에서 한 골도 못 넣은 적은 없어요. 그만큼 홈에서의 득점력은 그래도 살아있다. 물론 뭐 두 골, 세 골은 뭐 계속적으로 박진 않지만 그래도 한 골 이상은 무조건 박았다는 거. 오늘 뭐 못 박으면 재수가 없고 토트넘 자체는 역시나 뭐 수비적으로는 불안하고 그리고
뭐 어제 뭐 파리 대 리오풀처럼 하면 모르겠는데 충분히 뭐 점유율에서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 뭐 전술적으로 봤을 때 이 경기는 오버를 찍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이제 좀 불안한 점은 언어버의 배당이 올라갔다는 거, 해외 배당도 올라갔다는 거. 그게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얘네 매치하면 오버 볼 수밖에 없지 않나. 1차전을 아마 1대0 이겨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오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승패는 모르겠다. 네셉스키 부상입니다. 발 부상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이제 FCSB 부크레, 그냥 부크레라 볼게요. 부크레 그리고 리옹. 일단은 부크레 같은 경우에 수비 하나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포 공격수인 올라우 여전히 빠져 있었죠. 얘는 제가 분석하면서 맨날 말했고, 근데 추가적으로 또 팀 내 득점 1위 친구도 이제 결장을 하네요. 타격이 있죠. 그리고 이제 리옹 같은 경우에는 라인업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 폰세카 감독이, 이거 말이 되나 이게 9개월 동안 이제 감독직을 못 하잖아요. 이거 뭐 때린 것도 아니고 심판을 그냥 면상에다가 무슨 욕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처음 보네. 근데 뭐 항소해가지고 줄어들지 않을까? 아무튼 그게 뭐 그렇죠. 근데 이게 유로파까지 적용이 되는지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리그만 그런 건지 감독. 근데 리그 내에서 했으니까 리그만 하는 거 아이가? 나도 잘 모르겠다. 아무튼 뭐 감독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은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뭐 이런 이슈가 있다 알려드리려고 말한 거고. 왜냐하면 또 우리가 리그랑 또 리그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감독 없이 하니까. 근데 진짜 9개월로 확정되면은 감독 뭐 바꿔야죠. 아무튼 그건 그거고, 현재 이제 부크레가 루마니아 1위 팀이거든요. 근데 지금 루마니아 리그는 한 경기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승점이 이제 1점 차. 다음 경기가 또 상대팀이 2위 팀이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 경기도 중요하긴 한데 홈에서 경기이기도 하고 두 판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리그 우승도 중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좀 그렇네요. 얘네가 30경기 하는 거로 전 알고 있거든요. 제가 뭐 루마니아 경기를 맨날 보는 게 아니라 가지고 분석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뭐 둘 다 중요하긴 한데 뭐 버리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얘네가 뭐 이런 이슈도 있고 그 리그 스테이지 했을 때 보면은 확실히 좀 강팀 이름값 있는 애들이랑 했을 때 차이가 좀 나긴 하더라고요. 뭐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맨유한테도 밀리고 뭐 호펜한테도 밀리는 거 보면은 물론 이제 리옹 원정을 좀 손이 안 가는 건 맞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이제 이슈도 있고 나름 이제 주포 그나마 먹여 살렸던 이 인간도 추가적으로 부상으로 빠지고, 그래도 요 경기는 리옹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저 경기는 리옹 승 보고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그래도 오버 봐야겠죠. 아마 저런 이제 이슈 생각하고 그래도 이 이름값 있는 팀들과의 대결에서는 좀 밀리는 사이드의 경기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리옹승 볼게요. 다음 페네르바체 대 레인저스인데 페네르바체 뭐 프레드 뭐 맹구산 프레드 빠지고 그다음에 수비 쪽에 사무엘 빠지고 뭐 여기 팀 뭐 유명한 애들 많죠. 뭐 막시맹 그다음에 제코 타디치 엔네시리 뭐 스지만스키 뭐 탈리스카 뭐 암라바트 이런 애들 있는 애들. 레인저스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스코틀랜드의 뭐 짱짱맨 팀 중에 하나. 딱히 큰 부상자는 없고. 이 티르키예 팀, 뭐, 항상 이제 티르키예라는 리그가 좀 그래도 이름값이 있고, 뭐, 좀 거출한 선수들이 많아서 배당이 좀 낮아요. 근데 낮은 값을 잘 못하는 이제 변방돌이 리그 클럽 중에 하나가 전 티르키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거슬리긴 해요. 레인저스도 요새 뭐 나쁘지 않게 잘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 리그 스테이지에서 보여줬던 부분을 옛날처럼 막 치고받고는 좀 잘 안 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그 부분만 좀 사라졌을 뿐이지 축구를 뭐 못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근데 홈에서의 화력은 확실히 트리케 팀이 좀 믿고 갈만하긴 한데, 근데 배당이 이게 1차 트리케 팀인 건 맞긴 한데 그래도 한 1.78? 요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이가. 좀 승패로 찍기에는 좀 메리트가 별로 없긴 한데, 근데 그래도 승패로 본다면은 페네르바체를 보는 게 맞고, 언어보로 봤을 때는 이거는 페네르바체가 실점의 가능성이 저는 있기 때문에 오버를 볼게요. 페네르바체도 그래도 홈에서, 그리고 티르키 팀들 전형적으로 홈에서는 그래도 골 좀 잘 받고 조용기는 치고 받고 오버를 보시는 게 더 낫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풀젠데 이제 라치오인데, 풀젠은 뭐 수비 하나 미정이고, 그다음 라치오 같은 경우는 주포 라인들이 좀 부상자가 있죠. 카스텔라노스 여전히 빠져 있고 자카니도 뭐 추가적으로 빠지고,
물론 이삭센과 디아, 뭐 페드로, 노슬린 뭐 이런 애들이 있긴 하나 그래도 확실히 자칸이랑 이제 카스텔라노스가 빠진 이 공백이 더 크죠. 훨씬 더 크죠. 이 계속적으로 최근에 보면은 이 카스텔라노스 빠지고 나서 라치오의 경기력이 크게 뭐 좋진 않았다. 물론 이제 밀란전이었나 그거. 최근에 누구랑 했노 얘네. 좀 강팀이랑 했었는데. 밀란전은 이기긴 했으나 요새 밀란이 답이 없잖아요. 콘세 이상 빨리 얘도 좀 잘라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뭐 퇴장 이슈도 있었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런 부분 물론 이제 풀젠이란 팀 라치오보다 체급도 좀 작긴 하나 그래도 체코 명문 팀에 무시는 못하죠. 홈에서의 경기력 자체 유로파 이 리그 스테이지 내에서도 괜찮은 경기력 좀 보여줬고 소시 상대로 또 뭐 이겨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라치오의 뭐 최근 경기력이 다만 뭐 밀란전 한번 이겼을 뿐이지 뭐 좀 영향가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승패로 찍기엔 그렇고 풀젠이 뭐 약간 강팀과 했을 때는 수비적인 움츠리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라치오도 요새 좀 경기력이 안 좋고 주포에 대한 공백 언더가 맞지 않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데 대 올림피아 뭐 리그 뭐 현재 최상위권 달리고 있는 그리스의 명문 올림피아 얘네는 뭐 아직 리그 시작 안 했고 근데 확실히 보데가 이 홈발이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원래 노르웨이가 한 2월달 1월달 이때는 이제 기온이 낮거든요. 영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기온을 체크해 보니까 영상이더라고 영상. 그래서 홈발이 조금 그런 미비하죠. 물론 그리스보다는 그래도 좀 더 춥긴 하겠지만은 크게 뭐 영상이니까 의미는 없지 않나. 그래서 그 버프가 좀 빠졌습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제가 원래 보대 갈라 했거든요. 근데 또 올림피아 쪽으로 보자니 옛날처럼 뭐 압도하는 사이즈는 아니에요. 올림피아가 옛날 뭐 그리스 뭐 진짜 1위 달리고 있을 때는 골 폭격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아니고 그리고 오늘 아쉬운 점 엘카비 팀 내 득점 1위 15골 박은 이 인간도 오늘 부상으로 빠지거든요. 나머지 뭐 마틴스라는 친구 뭐 나머지 뭐 등등등 몇 명 있긴 한데 그래도 항상 얘네가 나와가지고 기록 보니까 두 골씩 뭐 세 골씩 박아줬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크다 생각하고 승패를 좀 찍긴 애매하고 요 경기는 그냥 요 경기도 언어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언어보러 봤을 때 물론 올림피아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최근 뭐 득점력이 좀 미비한 현상이긴 하나 보대가 항상 보면은 너무 치고받고 하죠. 그냥 기록지상으로만 봐도 충분히 올림피아도 골에 대한 가능성이 있고 보대도 유로파 이 경기 하면서 뭐 홈에서 골을 뭐 잘 못 넣은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는 오버 볼게요. 역배죠. 이거 아마 올림피아 코스가 요새 좀 답답해서 그런가 좀 오버가 난 이거 정배일 줄 알았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뭐 배당은 좀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반대로 측정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자기의 소신을 믿고 뚝심 있게 밀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경기 아약스 대 프랑크. 아약스 클라센 뭐 퇴장으로 빠지고 그다음에 뭐 기존에 이제 베우호스트라든지 라스문센 이런 애들 빠져 있고 프랑크는 수비 쪽에 코어 정도 빠져 있고 이 경기 아약스가 뭐 당연히 홈에서의 뭐 경기이기도 하고 뭐 아약스가 당연히 홈에서의 경기이기도 하고 유리한 조건은 맞죠. 프랑크도 마르모시 빠지고 나서는 진짜 득점력이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약스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근데 아약스도 지금 리그 하는 꼬라지 보면은 정말 낑낑거리면서 겨우겨우 이기고 있고 옛날 같은 뭐 압도적인 부분도 안 보여주고 근데 리그 차이 레벨에서는 그래도 프랑크가 전혀 뭐 아약스한테 밀릴 부분 아니다. 단지 이제 원정 성적이 좀 좋지 않고 항상 홈에서만 성적이 좋으니까 그래도 굳이 보면 아약스가 좀 더 낫긴 한데 근데 아약스도 지금 뭐 옛날 같지 않거든요. 이겨도 맨날 거의 한 점차 승부들이 좀 많고 어쩌다 보면 이제 막 멀티골 넣는 거 그게 전부기도 하고 이 경기도 마찬가지. 오늘은 약간 승패보다 이제 언어보 쪽으로 뭐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경기는 똑같이 뭐 오버 볼게요. 아약스가 뭐 골을 못 넣는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홈에서도 얘네도 마찬가지죠. 그 알크마르 경기처럼 알크마르 친구들처럼 홈에서 거의 뭐 골을 잘 못 넣은 적은 없죠. 뭐 유로파 기준으로 봐도 거의 그렇고 프랑크도 아약스 수비 정도면은 박지 않을까. 그래서 둘 다 발 것 같은데 1대1이 뜰지 뭐 2대1이 뜰지 2대2가 뜰지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하나 그래도 오버볼게요. 둘 다 골은 발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베티스 대 비토리아인데 이 경기 뭐 여전히 로셀소 뭐 로카 빠져있고 오늘은 호케가 퇴장으로 추가로 빠지고 에르난데스 이제 뒤에 영입한 2인가는 이제 명단 제에 오늘 못 나오죠. 그리고 비토리아는 딱히 없고 비토리아는 어느 순간 보니까 8위까지 내려왔네요. 리그 보니까 현재 뭐 리그도 별로 성적이 엄청 좋은 건 아니고 무재배네. 무재배 달인. 뭐 저기 해외 사시는 분들은 인간 무승부 많이 빨아먹었겠네요. 그리고 뭐 골도 잘 먹히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이 베티스란 팀이 제가 뭐 베티스뿐만 아니라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유로파 이 컨퍼런스다. 라리가 팀들 그리고 EPL 팀들 전형적으로 이 두 팀 그리고 뭐 더 나가서 세리 팀들 이런 팀들은 보통 로테를 많이 돌려요. 그래서 리그 스테이지 보면은 대부분 다 로테 돌렸어요. 근데 그래도 성적이 좋다. 왜냐? 리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다르죠. 리그 스테이지가 끝났고 이제 단판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두 경기 내에서 쇼부를 봐야 되는 입장. 근데 이제 주축을 안 돌린다? 자만할 수 있죠. 안 돌릴 수 있는데 그래도 홈에서 이기고 원정 가서 어떻게 뭐 그냥 뭐 비기던가 좀 지던가 뭔가 홈에서 보여주고 가는 게 맞죠. 뭐 요새 또 잘 나가고 있는 우리 팽톤이랑 뭐 이스코, 뭐 로드리게스, 뭐 포르나스 이런 애들 뭐 주축 애들이 다 뛰쳐나오면은 뭐 비토리아 상대로는 충분히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는 계속 좀 돌려쓰고 했기 때문에 베티스가 최근에 그 누구랑 했었노? 기억이 안 나. 두 경기 있잖아요. 헨트 그 벨기에 팀이랑 했을 때 초반에 그 원정 갔을 때 3대0을 이겼고 홈에서 이제 1대0을 졌잖아요. 근데 원정 가서 이제 팽톤이랑 뭐 이스코랑 로셀소랑 이제 주축 썼잖아요. 근데 홈으로 돌아와 가지고는 로테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졌죠. 확실히 차이가 난다니까. 홈 원정 가릴 거 없이 처음에 했을 때 선빵으로 좀 잘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이 경기는 뭐 레알도 잡고 지금 베티스 분위기도 좋고 홈 연전 경기이기도 하고 저희 경기는 또 다음 경기도 리그에서 홈 경기거든요. 베티스 승 볼게요.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 오버 보고 오늘은 그래도 좀 쓰지 않을까 추측. 그 다음에 이제 코펜 대 첼시. 그리고 이제 요 경기 미드 하나 빠지고 그 다음에 코펜도 오늘 주포 팀 내 득점 1위 뭐 결장으로 빠지고 뚝배기 코르넬리우스도 여전히 결장 중이네요. 뭐 첼시 똑같이 잭슨, 마두에케, 무드릭 뭐 이런 애들 빠져있죠. 라비아 이런 애들 결장. 이 경기 일단은 덴마크 현재 얘가 1위가 2위가 아무튼 뭐 비슷하게 달리고 있는 친구. 리그 경기도 뭐 4승 1무가로 또 상당히 좋은 페이스 달리고 있고 골도 잘 넣고 무시는 못할 팀이긴 해요. 그리고 첼시는 이제 원정 고자 원정 성적이 지금 패급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거는 이제 리그고 지금 클럽 대항전. 근데 봤잖아요. 첼시가 이 스쿼드가 두텁기 때문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계속 로테 돌렸어요. 근데 뭐 만나는 팀들마다 뭐 학살했잖아요. 다 대부분 뭐 두 골 차 이상을 거의 대부분 이겨줬고. 근데 오늘 경기는 그래도 좀 나름 클래스가 좀 더 있는 팀과의 대결이긴 하나. 그래도 첼시가 아까 위에 베티스처럼 지속적으로 로테 돌렸지만은 이제는 리그 스테이지가 아니고 혹시나 삐끗하면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뭐 주축을 좀 더 쓸 가능성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경기력도 더 올라올 거라 생각하고 얘네들이 또 공통점이 있죠. 그 분데스리가의 하이덴하이머 얘네랑 이제 경기를 각각 했잖아요. 둘 다 붙었는데 코페는 약간 비등했던 느낌이고 첼시는 이제 원정임에도 로테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2대0으로 우위 있는 경기를 펼치면서 잡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클래스 차이가 있지 않나. 첼시 승 보고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굳이 보면 오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경기 야기엘로 대 루가노인데 자, 이 경기 일단 야기엘로 쪽에 오늘 주축 수비수 2명이 빠지네요. 수비 2명 결장이고 루가노는 딱히 없고 근데 이 경기 이 폴란드 팀과 벨기에 팀 급적으로는 여기가 좀 더 루가노란다. 정신이 나갔네. 세르부리 세르부리 배트맨 그 이름 기준으로 세르부리라 돼 있는데 이 벨기에 팀 리그는 당연히 벨기에 쪽이 낫죠. 근데 벨기에 팀 전형적으로 원정 가면 좀 못하는 감이 있긴 해요. 근데 그래도 뭐 무시는 할 수 없고 근데 그거보다는 좀 중요한 게 이겨지 않을까. 현재 벨기에 리그도 리그가 한 2경기 남았을 거예요. 근데
이 세르브리라는 팀 자체가 강등권에 놓여져 있거든요. 1점 차에 1점 차. 근데 다음 경기가 하필 최상위권까지는 아니지. 2위 팀이 이제 클럽브리에랑 경기거든요. 물론 이제 이 경기도 중요하긴 한데 강등 당하는 거보다 이거에 좀 더 힘을 실을까? 이 경기 또 원정이기도 하고 제가 감독이었으면 아마 이 경기는 적절히 어느 정도 좀 돌리고 비기기만 해도 그래도 나쁘지 않을까. 다음에 홈에서 쇼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고 오히려 이 뒤에 있는 이 대여 이 팀과의 대결에서 무조건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뒤에 경기 리그 경기를 좀 더 신경 쓰는 게 맞지 않나. 뭐 이 경기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강등보다는 낫잖아요. 그런 조건이 좀 처해져 있거든요. 물론 이제 클럽 브레도 1위까지는 못해요. 순위 싸움으로 봤을 때 점수가 좀 딸리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2위 자리 싸움이 있기도 하고 클럽 브레가 뭐 챔스 했다고 대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오늘 세르브리가 뭔가 좀 힘을 갑자기 또 빼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물론 지금 뭐 배트맨 배당 보고 이제 뭐 해외 배당 봤을 때 좀 올라가는 추세였거든요. 근데 또 다시 또 내려올 수도 있죠. 해외 배당은 이제 우리나라 시고 6시간이고 쟤네 경기 시작하려면 한참 남았는데 또 다시 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걸 봤을 때 야기엘로 승 쪽으로 한번 찍어 볼 만한 충분한 뭐 명분은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야기엘로란 팀이 우리가 뭐 잘 보지 못한 애들이잖아요. 보통 이제 폴란드 오면은 뭐 포츠난이라든지 이런 애들이나 봤지. 레기야 뭐 이런 애들. 그래서 이 경기는 그런 이슈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야기엘로 승으로 보겠습니다. 언어번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첼레 대 이제 루가노 쪽에 주포 하나 결장이고 뭐 첼레는 이제 슬로베니아 팀, 여기는 이제 스위스 팀이죠. 뭐 5위, 2위 팀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도 이 인간들이 좀 광탈할 줄 알았는데 나름 혼발이 있네요. 뭐 그리고 또 경기 내용 보면 약간 보대 같은 스타일이죠. 치고받고 존나 하고 나름 뭐 아포엘도 비기고 세인츠도 이기고 야기도 비기고 바샥도 뭐 하고 뭐 그리고 루가노 뭐 전형적으로 스위스 팀도 특히나 얘네는 원정에서의 뭐 경기력이 좋았던 기억이 내 기준에는 없어요. 클럽 대항전에서 그게 좀 거슬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 이게 홈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역배다 그러면 풀쪽 찍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당연히 아까 말했듯이 이 인간의 경기들을 보면은 치고받고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오버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매니저님이 없어요. 매니저님이 없는데 아무튼 하루에 100개 맞아요. 여기 적혀있죠. 여기 일주일 500개 한 달 1800개요. 소리가 볼륨을 업 하세요. 볼륨 업. 볼륨을 업 하면 되지. 다음에 파포스 대 유르고르. 뭐 파포스는 자자라는 이제 브라질산 친구 어시 왕인데 이정이네요. 그래도 뭐 주포 3인방은 있고 유르고르는 뭐 딱히 없어요. 근데 스웨덴 팀이고 아직 뭐 리그를 시작하진 않았죠. 그런 부분 뭐 조직적인 측면이 완전히 갖춰질까. 근데 뭐 최근 이제 경기 유로파 컨퍼런스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팀이 제가 말했잖아요. 키프로스 팀 별로 선호를 안 한 팀이긴 한데 얘네가 좀 신기해가지고 몇 번씩 봤다 했잖아요. 근데 보통 뭐 아무리 못해도 뭐 EPL, 뭐 분데스, 세리에 그냥 LAD 이런 데들 봐도 자국 애들 쓰거든요. 근데 얘네가 약간 그거잖아요. 중동팀 느낌. 그 중동팀들도 한 명은 쓴다. 한 명은 쓰거든요. 근데 얘네는 진짜 더 심한 것 같아. 나라는 키프로스가 맞긴 한데 그냥 다 그거잖아요. 다 자국 선수가 없어요. 물론 벤치에는 있긴 한데 봐도 뭐 다 저기 뭐 크로아티아, 아르헨티나, 스페인, 뭐 포르투갈, 프랑스, 브라질 이건 뭐 이름만 키프로스 팀이고 그냥 뭐 전 세계 애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냥 하잖아요. 그리고 키프로스 하면 보통 이제 리마솔이라든지 아포엘 뭐 이런 애들이 줄을 이었잖아요. 근데 얘네가 이제 갑툭튀 돼가지고 모지 해갖고 좀 지켜봤는데 생각보다 경기력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인간들 올라올 것 같다 했는데 결국에 올라왔죠. 근데 이제 얘네들도 약간 그게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은 오늘 아까 말했듯이 좀 이슈가 있는 그런 팀들 뭐였노? 방금 야기엘로 또 뭐였지 내가?
말했던 거. 아 그거 리용 반대 누구? 리용 반대. 그리고 요 경기도 약간 그거 있어요. 그 파포스도 이 키프로스 리그도 아마 다음 경기가 마지막일 거예요. 근데 이제 2위 팀인 리마솔이랑 3점 차이거든요. 근데 3점 차이면 다음 경기 비기면 우승이죠. 근데 붙을 팀이 8위 팀. 근데 이미 이번 시즌에서 원정에서 2대0을 한번 잡아왔고 또 홈 경기다. 비기만 해도 되니까 이 경기는 뭐 버릴 수는 없다고 봐요. 홈에서 연전이기도 하고 이미 한번 잡아봤던 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못 이겨도 비기만 해도 우승은 확정이니까 이 경기를 버릴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물론 이 스웨덴 팀 유루고르 뭐 유로파 컨퍼런스의 이제 기록지를 보면은 나쁘지 않죠. 뭐 웬만한 팀들 다 잡고 올라왔으니까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무시는 못하긴 한데 그래도 이 인간들 나름 뭐 짜임새도 나쁘지 않고 키프로스 팀 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 키프로스 팀이 약한 이유가 자국 애들이 몇 명 항상 끼어 있었잖아요. 근데 얘네는 없다고. 그냥 주축들이 다 그거라고. 그래서 연기는 그래도 여태까지는 좀 빨아줬기 때문에 한 번 더 믿고 파포스 승 볼게요. 그리고 기존점 대비는 굳이 보면 언더보고.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경기 딱 요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알아서 가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